지난주에 일단 다들 테스트지는 발송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아마 문제를 풀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 아직 방학 때 풀어보자 싶어서 아직 안 풀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일단은 그래도 그 중에 많은 학년을 차지했던 게 5학년이긴 했었거든. 보도가? 그렇지. 왜냐하면 5학년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오는 약간의 이제 고학년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6학년 가고 중학교 가고 하니까 그리고 아마 4학년에서 5학년 넘어오면서 생각보다들 어렵다? 진짜 수학이 어렵다 가리 좀 어렵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5학년에 반드시 필히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는 솔직히는 없다. 매 순간 중요하고 그때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5학년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 그게 이제 단원상 얘기하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도 같이 연결지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5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선대칭, 점대칭.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은 밀기, 당기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5학년 때 선대칭, 점대칭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래프화 시키는 걸 이제 조금씩 이제 연습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런데 또 필요 없는 사족이라는 개념들이 또 있기는 해. 5학년 때? 4학년 때 제일 첫 단원의 큰 수, 조단위, 억단위, 만단위 나오는 거가 근데 그게 필요 없는데 그럼 교육과정에 왜 넣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시야를 넓히는 거지. 왜냐하면 공 하나 빠져먹으면 안 되고 수학은 정확해야 된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 하나 빠져먹으면 안 되고 큰 숫자를 조금 가지고 놀 수 있어야 얘들이 시야를 확보를 하거든. 그것처럼 5학년 2학기 때도 요런 문제 초과, 이상, 미만, 버림, 반올림 요런 거 이런 것들도 일단 그때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살짝 헷갈리지. 살짝 많이 헷갈리지. 왜냐하면 초과나 미만 이런 용어들 우리가 잘 안 사용하거든. 평상시에 잘 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상 이하 정도 해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 그리고 요게 부등식으로 넘어가면 크다 작다로 바뀌기 때문에 초과 미만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은 하진 않아. 근데 일단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5학년 수학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분수지 분수에서 덧셈 뺄셈까지 하거든. 덧셈 뺄셈을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가게 되면 이제 곱하기도 하고 곱하기 갖고 노는 근데 초등학교 5학년들도 이런 걸 해. 곱하기 분수에서 그렇네. 약분도 하고 할 거를 적당하게 분수 덧셈 뺄셈을 하긴 하거든. 전반적으로 문제가 중학생 문제 같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엄마가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시험지를 어머님들이 많이 뽑으셨었을 적에 이거 많이 봤던 문제네? 이 정도는 안 맞추겠나?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거든. 그게 나의 이번에 의도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좀 쉽다고 생각하는 를 얘가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지 엄마 눈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속을 수 있으니까 속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실력과 점수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 문제의 특징이 이제 1번 같은 거지. 이걸 어떻게 틀려? 더하기인데. 근데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그날따라 3을 하는 날 버린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하라?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1번을 틀렸어. 예를 들면 이제 문제로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틀렸다 치자. 그러면 26초가 30일 미만의 자연수면은 27부터 시작을 해갖고 30까지인데 이거 오버쳐갖고 개수 찾는 애들 있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까지가 안 읽으면 그렇겠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문제를 덜 읽은 거잖아. 그래서 요때 지난번 영상에 얘기했듯이 자 네가 틀린 데 찾아봐. 자 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고. 그게 이제 조금 아직 어리고 하니까. 왜냐면 엄마 입장에서 이 문제를 틀릴 거라고 상상을 못 할 거거든. 그와 반대로 만약에 문제에서 봤을 적에 이제 여기에서 요 문제 13번 문제.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무한급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도 아니다. 이거는 지금은 미적 파트에서 무한급수에서 나오는 파트야. 근데 왜 냈어? 왜 나와? 왜 나와가 아니고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나오는. 그게 내가 했잖아. 상용한 부분 없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내 아이가 퍼펙트하게 풀어냈다. 13번은? 13번에. 그러면은
박수 3번. 한 5번 쳐도 된다. 치킨 한 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풀었는지가 중요해.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풀이를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라 해야 정사각형을 9등분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분수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이게 엄밀히 따지면 약간 플렉탈의 정리라는 걸로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니. 초등학교 때는 그걸 몰라. 그럼 그걸 모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건 아니야. 아니 내가 읽었잖아. 이거 뭐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칸을 잘라서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한 칸을 잘라내는 거를. 그러면 전체를 9등분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뺐다는 거잖아. 잘라냈다 그랬으니까. 맞지? 그러면 한 칸은 얼마가 되겠노? 9분의 1이잖아. 미안한데 묻지 말고 좀 해줘. 9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엄마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 했노? 자르기 전 종이의 넓이가 10분의 18인 거야. 10과 8분의 1이야. 그러면 자르기 전 뭐라 했노? 자르기 전 종이의 넓이가 10과 8분의 1일 때 세 번째. 그러면 자르기 전이니까 이 면적, 제일 처음의 면적이 10과 8분의 1이라는 거야. 1이거든? 근데 그거를 세 번째로 잘라낸 후 남은 종이거든. 잘라낸 종이를 물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풀이를 애들이 어떻게 적는지 잘 봐야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섹션을 한번 볼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걸 9개를 해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아냈잖아. 그러면 남았는 거는 몇 분의 몇이 남았겠노? 9분의 1? 아니지. 9분의 1을 잘라냈다 했잖아. 그럼 9분의 8? 8. 그러니까 이거를 1 빼기 9분의 1인데 요거를 감적으로 얘가 9분의 8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버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한테 지금 남았는 게 필요로 하거든. 와. 그러면 첫 번째 자르고 나니까 남았는 게 9분의 8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처음에가 원래 10과 8분의 1이 있는데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난 첫 번째 시행은 9분의 8 요렇게 이제 풀이를 적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계산하고 세 번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오씨 그림 뭔데 이게 아니고 9분의 8에 해당하는 9분의 8인 거야. 그래서 두 번째일 때는 그러니까 그냥 들어. 9분의 8에 해당하는 9분의 8이야. 그러면 두 번째니까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거든. 첫 번째는 9분의 8을 한 번만 곱했잖아. 두 번째는 9분의 8을 두 번을 곱한 거거든. 그럼 세 번째는 9분의 8을 몇 번 곱하겠노? 안 묻기로 했잖아. 아니 3번을 곱하겠지. 안 묻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걸 무한대로 잘라냈다. 이게 돼서 무한등비급수로 바뀌는 문제거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세 번째까지만 나오는 거야. 야 이걸 맞추는 게 이상한 것 같던 거야. 아니야. 근데 솔직히 이 문제가 최상위 문제집이나 디딤돌 응용 같은 데 있기는 해. 야,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쉽지 않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들 수업하면서 너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혜택하면 네? 아니요? 선생님. 와이카입니까? 그러니까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거라고. 그 내 말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라면 10과 8분의 1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 요게 이 문제의 식이야. 그래서 야를 이제 약분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중학교 선행을 좀 했는 애다. 그럼 어떻게 적겠노? 9분의 8의 세제곱이라고 적는 거야.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날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걸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한 요 정도는 적어줘야 돼.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또 나오거든. 이게 모비를 만든 플렉탈의 정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3번째밖에 안 하는 거고, 중학교 가면 4번째 하는 거고, 고등학교 가면 N번째로 바뀌는 거라고. 이런 의미. 미안한데, 네 말은 잘 안 들리고, 나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이, 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애들 보고 맞춰라. 근데 이게 식은 한 줄밖에 안 되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짜 맞춰야 되는 건데. 짜 맞춘다는 느낌. 이걸 하고 있는. 그래, 나는 내 느낌은. 아니, 그렇다고. 이거를 왜 못 맞추냐고, 뭐라 하기가 뭐 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연산이나 이런 데서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나. 그러니까 똘똘이지. 화이팅인데? 응, 화이팅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내 말은.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다 적었는데 답이 틀렸어. 그러면 이제 산수가 되겠지. 짜증나겠다. 짜증나지만. 산수가 틀릴 뿐이야. 짜증을 나지만 솔직히 이 정도 푸는 애들은 이런 산수가 틀렸는 것에 대해서 좀 뭐라 해야 되노? 아까워는 할지언정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실력이 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걔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되기 때문에 점수 트레이닝을 조금 더 해줘라는 뜻을 얘기해. 아예 손도 못 댄 애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실력을 키울 건지 연산이나 이런 트레이닝 점수화 시킬 건지. 그런 거를 좀 근데 왜냐면 또 13번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아이가 기타 뭐 디딤도 응용이나 최상위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 그러면 엄마 눈에는 익숙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 야, 우리 엄마들도야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뭐 이거 있었던 문제잖아.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아니 나 지금 뒤에 문제도 보고 있는데 이거 초등학생이 탔나?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13번, 14번, 14번 그리고 약간 18번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중학교에서 똑같이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수학을 자꾸 학년 구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배우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내가 왜 선행을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선행을 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로 예를 들자면 13번으로 그러면 13번 문제에 이게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냐면 지수법칙에서 이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얘가 중학교 2학년 거 뭐 일품도 풀었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이 문제를 봤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학년 거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도 아예 손도 못 대. 그러면 얘를 선행을 그만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고 내 말은. 근데 봤던 거를 얘가 왜 못 기억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 그걸 인지해야 돼. 그거를 거기에 포커스를 잡으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배웠는데 못 푼다고 해서 그러면 현행만 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는 네가 어디까지 이해했는데라고 자꾸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웠는 거를 못 풀 수는 있지만 기억조차 못 하면 이게 잘못한 선행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보통 엄마들이 극하면은 야 너는 아니 픽하잖아.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얘가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기억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채점을 해주니까 그럼 엄마가 책을 갖고 와서 이걸 했었어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다시 한번 봐봐. 네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네가 한번 읽어봐봐. 이렇게 끄집어내줘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것을 스톱해버리게 되면 끝인데. 언젠가는 이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안 해도 되는 번외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칫 잘못된 게 뭐냐면 선행을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고. 그냥 가야 되는 길을 누가 조금 더 앞선 방향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가느냐가 관건이지. 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그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 문제를 몇 번을 볼 거잖아. 쉽게 말하면 선행을 했는 애들은. 그러면 이게 숫자 놀이를 또 해볼까? 숫자 놀이에서 얘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가서 이 문제를 봤어. 그럼 가는 그때가 또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못 풀면 중학교 2학년 가서 풀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게 5학년 타이틀 안에서 뽑아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는 해결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스톱하란 뜻이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선행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데 왜 하노? 이게 아니라고. 뭐 그런 그런 의도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적에 이걸 꼭 가져가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흐름을 파악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풀이 쓸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쓰고 있고 그럼 만약에 이까지 썼는데 답하고 맞지 않으면 연산에서 실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한 번씩 점검해봐라는 뜻이지. 솔직히 뭐 문제야 요즘에 뭐 어딜 가든 콴다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좀 열의가 있으신 어머님들이니까 프린트 하셔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 풀이 적는 공간까지 적어놨잖아. 근데 우리 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극하면은 그건 의미 없을 수가 있다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건 5학년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의 계통을 가지고 있어서 수학을 하기 때문에 딱딱 자를 무 자르듯이 딱딱딱 자를 필요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점수가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선행 그만하고 현행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지?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구멍이다고. 한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내가 했잖아. 구구단 100번 외워서 안 되면 101번 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끔 하라는 거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걸 스톱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점수가 설사 너무 안 나왔다 하더라도 50점 미치였어 생각보다. 그러면은 50점 미친 건 당연히 산수 연산도 많이 틀렸을 거란 말이야. 그렇겠지. 그러면은 연산에서 그러면 연산집 다시 꺼내서 풀어야 돼 이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네가 연산을 뭘 실수했는지를 살펴봐라고. 아까 1번 문제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 입장에 이걸 왜 틀려가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네가 뭘 놓쳤는지를 그래서 본인이 인지를 자꾸 하게끔 하는 게 그게 메타 인지라고. 자꾸 새로운 문제집을 자꾸 프로젝트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벤트를 취지를 한 거고 어머님들도 그런 거를 조금씩 각 학년별로 조금씩 체크하셔갖고 그러니까 뭐 점수대가 80점 이상 나왔다고 하면 그냥 뭐 현행이니까 그냥 그래 고만고만 하고 있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처럼 13번 같은 문제를 내 아이가 생각보다 절대적으로 잘 풀고 있어. 그럼 박수 5번 치면 된다. 그런 문제들이 요 13번 하고 또 뭐가 있었냐 뭐가 그러냐면 요런 18번 문제들. 18번? 이것도 역시 이게 이제 대칭 축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5학년 2학기 개념이거든. 5학년 2학기 개념인데 이걸 대칭 축으로 이걸 선대칭을 하게 되면 이게 정육각형이 돼. 이게 정육각형이거든. 그래서 정육각형은 정삼각형을 6개를 합친 거야. 이게 정삼각형. 정육각형 문제는 정육각형으로 푸는 게 아니고 정삼각형 6개로 풀어야 되거든. 정삼각형 6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완성해서 전체 면적이 300이었으면 반틈 잘랐으니까 150일까 아이가. 맞지? 그러면은 정육각형이니까 요거 한 칸 얼마가 되겠노? 300 나누기 얼마가 되겠노? 6개를 하겠지. 50이네. 그럼 한 개가 50이잖아. 그런데 요거 그 중에서 이거 반틈이 또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25제. 그지? 그러면은 150 빼기 25 해서 정답은 125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125를 뽑아. 그러니까 근데 풀이 한 개도 없이 125 적어내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럼 맞고 넘어가잖아. 얼추 대충 그림을 그려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럴 경우에는 18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어떻게 네가 무슨 생각했니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나 정육각형을 해서 했어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을 거고 반틈이니까 일단 150 해가지고 또 반틈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들이 다양하다고. 풀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형 쪽은 특히나 더 그렇거든. 지금 5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이 도형 넓이하고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 씨가 빠질 거거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2학기 가면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틈만 그려놓고 선대칭 했다. 점대칭 했다. 그게 이제 돌리면은 회전체가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끊지는 말았으면 한다는 게 내 취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5, 6학년은 중등하고 매칭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제일 많이 태클이 걸리고 하는 문제들이 요 1문제. 7번? 7번의 1문제거든. 그러니까 1문제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도 연립방정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1문제가 왜 나오냐면 진분수 개념 때문에 나오는 진분수? 거거든. 진분수 하는 거. 왜냐면 전체 일을 다 했다. 그건 1이야. 근데 차이가 클리어 100%니까 1이거든. 근데 그 1이라는 거를 누가 얼마만큼 쪼개서 일을 하느냐가 관건이지. 왜 숙제 내놓으면 하루에 3개 하는 애가 있고 4개 하는 애가 있잖아. 똑같은 숙제를 다 했는 건 1인데 그걸 물어보려고 나오는 게 1문제거든.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아서 접근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엄마가 봤을 적에 이 문제도 엄마가 보잖아. 그럼 이거 많이 받는 거네 뭐 이렇게 될 거거든. 그렇네. 그래 1문제는 나도 많이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엄마가 이제 답안도 있고 하니까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를 한번 물어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 점수 매긴다는 게 그냥 몇 점이다 이게 아닌 거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는 접근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60점이야 왜 70점이야. 그래서 아니고? 객관식을 주지 않았다. 객관식은 어떻게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거잖아. 다 올 주관식으로 그 문제를 일단은 구성을 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티키타카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가 부족하고 뭐를 내가 좀 더 채워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어렴풋이라도 감을 조금씩 잡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건 학년이 항상 어릴수록 더 유리한 건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티키타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맥락인 거거든. 넌 무슨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니? 근데 엄마가 수학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 아니어도 돼. 그냥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걔가 말로 하는 것만이라도 엄마가 들어주는 건 필요해. 근데 우리 애는 말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 면접을 보거나 어쨌든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도 평상시에 그냥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마카 들고 다 설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점수와 실력 차이가 나는지도, 그러니까
엄마가 체크를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거지.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왜냐면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주관식이었으니까 그런 걸 좀 장점을 어머님들이 내 의도를 조금 잘 파악하셔가지고 좀 접근하셔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물 흘러 가듯이 보내면서 지금 사이드로.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그런데 조금 만약 보완 잘하고 왜냐면 초등학생 내가 1년 전 범위를 줬기 때문에 2학년 거가 뭐 2학기 거가 구멍이 좀 빈다 싶으면 지금 방학 때 한번 보면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 선에만 막 달리지 말고 그래도 40점 밑이 나왔잖아. 50점 밑이면 그러면 5학년 2학기 거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게 필요한 거지. 왜냐면 매도 맞아본 놈이 낫듯이 100점도 맞는 애들이 계속 맞는다고. 중학교 가서 잘하려고 지금 못해도 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지금 잘해야 나중에도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취지로 이번 이벤트를 열었고 그래도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한테는 감사드리는 일이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